신진 SM은 2001년 설립돼서 201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한 표준 플레이트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표준 플레이트는 기계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10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당기순이익은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정남 공장의 매각 차익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전체 지금 4건의 공시가 좀 있었는데 지금 기재 정정 사항들은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고요. 먼저 기타 주요 경영사항,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취소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기타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출 사유는요. 자기 주식의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주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 8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합니다. 취소의 내용은요. 김영식 보통주 44만 1,162주 그리고 처분 예정 금액 35억 원이었고요. 처분가액은 8,075원이었는데 8월 5일 장 개시 전에 이 시간에 대량 매매를 통해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자 이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뜻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위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일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히스토리를 좀 먼저 보도록 하면 기타 경영사항들의 여기 내용이 있죠. 최초 8월 4일 날 회사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즉 회사 44만 1,162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겠다라고 좀 1차 공시를 했어요. 그리고 8월 5일에 전면적으로 우리 자기 주식 처분 이제 안 합니다. 철회 공시를 했고 이에 따른 기타 경영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로 입장을 표명했는데 취소의 사유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의 취소 결정을 했다가 다시금 주주들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처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냐면 불성실 공시 이슈가 부각이 됐다는 겁니다. 회사가 공시를 결정할 때는 이 공시에 대한 어떤 파급 요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굉장히 좀 신중성을 좀 기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태 중에 좀 굉장히 좀 질이 좀 나쁜 게 바로 공시 번복 사유거든요. 자기 주식의 처분 결정 공시를 보고 주가 가치가 좀 훼손될 수 있겠다 싶어서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노릇이죠. 네. 그런데 바로 며칠이 좀 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내리고 나서 불과 며칠 만에 다시금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공시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어떤 투자 판단을 어떻게 제대로 좀 수립할 수 있는가. 자, 이 관점에서는 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취소에 따른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자, 이어서 공시 좀 볼 텐데요. 8월 5일자 실적 공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2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 177억을 좀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3.9%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8억을 기록하면서 46.1%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 17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29.6%가 증가됐고 지난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94.3%, 당기순이익 27.5%가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신진 SM 여러 공시가 있었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자사주 처분을 취소한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불성실 공시 이슈가 부각이 돼서 페널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금전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서 자금력 부분에선 그래도 좀 투자자들이 안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회사의 어떤 이 숨은 의도가 좀 있지 않았는가. 회사가 의도를 했던, 의도를 하지 않았던
이에 따라 주가가 반응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가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이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사실상 자기 주식의 어떤 이 취득 결정, 처분 결정이죠. 처분 결정이라는 결정을 좀 내렸고 다시금 이 결정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했다는 건데 자기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 주주 반발이 심해서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이를 취소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를 왜 한 거죠?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목적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서 선행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해놓고 다시금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의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에 다시금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우리 취소하겠습니다. 자,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의사결정이다. 전체적인 금액 안에서는 이 처분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처분 시효까지면서 35억 원의 자금이 회사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량에 막대한 이슈 작용으로 좀 작용 효과가 좀 있었느냐. 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관건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연결지원부대표 지금 회사의 현금성 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은 61억이 있어요. 단기 금융자산 180억. 즉 32억 원의 자기 주식을 처분해서 급하게 유동성을 회수해야만 하는 이슈는 없었다. 주가를 고의적으로 하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자가 판단할 요령은 맞지만 대처는 굉장히 좀 아쉬운 대처가 아니었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 자사주 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회사에 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죠. 당시에 이제 일명 슈퍼 왕겜이라고 불리는 김대용 씨가 지난달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히스토리 먼저 짚어주실까요? 회사 7월 7일이었습니다. 회사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왜 주가가 오릅니까? 또는 왜 주가가 급락합니까? 라고 한국거래소가 이 공시상의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조회 공시예요. 신진 SM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에 대해서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돼서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 여부가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회사가 답변했습니다. 미확정 답변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유통직세 확대 그리고 이 유통직세 확대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다. 상계사항과 관련돼서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시점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했어요. 이 공시에 선행해서 7월 13일에 자, 이 공시가 있었는데 회사 최초 취득 공시가 있었죠. 12%의 지분을 취득한 김대용 씨가 이 취득 목적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와 무상증자 및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권 변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지분 취득을 했다라고 이제 지분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처분을 했죠. 장내 매도를 했어요. 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무상증자에 대한 또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제안받은 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무상증자를 검토를 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지분 공시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발표했던 당사자는 주식을 단기에 매각해서 11억 원의 차익을 기록했다라는 어떤 언론발 보도가 좀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이 불공정 거래 요인에 이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지 네.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이 부분을 좀 조사하고 있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 당사자는 양지사 코스닥 상장모임이죠. 양지사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어떤 요구를 했다가 양지사가 최종적으로 우리 무상증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최종 답변을 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투자 또는 시세의 오인 행위의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나. 저는 충분히 오인의 관점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무상증자를 검토한다. 이후에 무상증자를 좀 검토가 아닌 실질적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했어요. 결정 이후에 다시금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자, 이렇게까지 온 히스토리입니다. 네. 네, 이렇게 5% 공시료를 좀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놀라운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이어서 실적 공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분기에는 좋은 실적 기조를 보여줬는데 그 올해 전반적인 실적 기조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출액의 큰 폭의 증감치는 좀 없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3.9포인트의 매출 증감치를 좀 가져오고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6%의 매출 증가세. 전체적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성을 좀 겸비하고 있다라고 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매출의 증감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94.3%의 영업 수익성이 전년 동기 14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좀 개선이 되는 효과. 즉 내부의 어떤 이 비용 수익성 제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 부분은 27.5%가 좀 증가되는 17억 원을 좀 기록해 줬는데 전체적인 성장성이 확연하진 않지만 수익성 개선 관점에서는 내부 효율화가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이 비용 효율화가 좀 있었는가, 자, 이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제출 예정인 반기 보고서에 관련된 상세적인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반기 보고서의 상세 내용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신진 SM 기대감에 수반했죠. 자, 7월 8일 이 내용인데 지금 관건은 묻지마예요. 무상증자 기대감이 시장에 풍문으로 퍼지면서 무상증자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급등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죠? 김대용 씨는 다 팔고 나갔죠. 자, 그 이후에 추세적인 부분에서 무상증자 권리락가에서 부분적인 일회성 시세가 좀 나와주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강조드렸습니다. 기대감의 수반에서 고점의 무상증 신주를 받기 위해서 매수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 확률이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가 무상증자 기대감이 수반돼서 오히려 주가 좀 오를 경우, 그럴 경우 기존 주주의 관점에서 유익한 것이지 이미 무상증자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매수한다면 실감점, 즉 무상의 신주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큰 폭의 손실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다. 최근에 이런 사례가 명확해요. 공구먼 사례가 있었죠. 노터스의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 무려 70%의 단기 급락 요건이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진 SM 무상 증자 권리락가 이후에 주가 크게 좀 조정받고 있는 형국은 맞는데 신규주 매수는 아니다. 왠지 아시죠? 네. 무상 신주가 시장에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단기가 아니라 중기 이상의 주식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4,300원 이탈선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진 SM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4,300원 이탈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 테마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